네, 안녕하세요. 공단기항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서울시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이제 하나였는데요. 국가직 시험, 그다음에 지방직,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해서 3대 중요 시험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오늘 저는 전체적인 총평, 그다음에 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일 먼저 제가 준비를 집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것은 이전 시험에서 어떻게 적중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어필해 볼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좀 잔인하긴 하지만 100명 중에 1명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올해 큰 시험 중에 마무리가 되는 이 세 번째 시험 서울시를 마친 여러분들의 허탈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방직 마치고 서울시 마치고 그 국가직 마치고도 상담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셨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라이브 특강을 별도로 안 잡았던 이유는 라이브 자체가 이제 어떻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가 조금 이 구조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별도로 스튜디오를 잡아서 오늘 이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정말 힘들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근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부족했다라는 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상담할 때도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인데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 여러분들은 충분히 노력하셨고요.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적합한 학습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사가 해야 되는 역할은 거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몇 문제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과 제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노력을 많이 들인 것 그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고득점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게 그런 길만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수고 정말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이 혹시나 좀 부족했던 분들도 다음 시험에는 꼭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해설은 바로 뒤에 이어서 해드리겠고요. 해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다음 카페가 이제 공식 사이트 쪽에 뜨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1번 문제는 거문도 사건 관련된 문제고요. 이때 있었던 일을 묻는 문제입니다. 거문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섬을 하나 점령했다. 그게 바로 이제 거문도 사건이죠. 이 거문도 사건은 일어난 시기는 이제 85년도이라고 기존에 우리가 출제될 때는 뭐가 나왔었냐면 거문도 사건의 결과가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시험에 나왔었죠. 그 결과 쪽을 얘기할 때는 거문도 사건 이후에 한반도 중립화론 해서 부들러와 6.1준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문도 사건의 시기를 봤을 때는 85년에 주목을 했는데 일단 거문도 사건은 87년까지 이어져 가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한 2년 정도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85년에서 87년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서 어디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뤘었냐면 이것을 중재했던 게 누구냐면 청해 중재였었다. 중간에 청이 중재를 하면서 러시아가 남하를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영국이 철수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거문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묻는 건데 1번 문제 이제 당오전 얘기예요. 당오전. 이 당오전의 경우에는 발행되는 배경이 당오전의 발행 배경은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 세력이 수구화되면서 개혁 정치가 이제 퇴조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급진파의 주장은 우리가 빠르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민씨 쪽의 주장은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이쪽에서 빌려오겠다.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이쪽 급진파 쪽에서 예산을 일본에서 빌려오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책으로 이제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제 당오전을 찍어내자라는 거였는데요. 이 당오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의 시기가 83년부터 시작을 해요. 83년. 그래서 83년부터 시작해서 90,
4년까지 이어지는 게 요게 바로 이제 당호전의 발행입니다. 당호전의 발행. 네. 그래서 당호전의 발행, 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이 정답.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문들 확인하시면 2번 지문 보시면요. 한성순보는 여러 차례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우리 정리할 때는 83, 86 세트. 그래서 방문국에서 83년도에 한성순보를 찍어내고 그다음에 이듬해 84년에 갑신정변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고민하셨으면 1번과 3번 중에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6.1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에 유학생활 하다가 이제 끌려 들어와서 거문도 사건 때문에 연루돼서 끌려 들어와서 이제 중립파론을 이제 집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와 있는 서유견문 같은 경우에는 출간 시기가 95년도예요. 그래서 거문도 사건 한참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일본과의 무관세 무역을 항의하는 동네 부민 나와 있는데 무관세 동그라미 치시고요. 원래 처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는 무관세 그리고 무항세였었죠. 근데 이게 관세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게 개정된 83년도 통상장정이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논점이 들어간 문제였고요.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당호전의 발행. 네, 4번 같은 경우는 83년 이후 네, 그때 사라지게 되니까 그 이전 얘기니까 이제 틀린 점이 되어 있고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려사에 나타난 고려 중기 두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의 주장이다. 네, 기본서 사료에서도 그리고 문제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크했던 내용인데 제가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풍수지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래서 원문에는 이제 대화세라고 나왔죠. 대화세.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제 묘청에 난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래서 가번에 관련된 건요. 가번은 묘청의 주장이고 그 묘청의 주장이 나오면 이제 반대되는 주장이 나올 것이 나번은 이제 김부식 등의 이제 개경파의 주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개경파 쪽은 천도를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벼락이 많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난다. 이런 표현 써 있죠. 네, 그래서 묘청에 난 때 대립했던 두 세력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억번 지문 보시면요.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 그리고 그의 군대는 천견, 충의군이라고 한다. 기억번은 맞죠? 네, 기억번은 묘청 관련된 얘기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네. 칭제건원, 그다음에 요나라 정보를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칭제건원 맞죠? 황제국을 칭한다. 근데 요나라가 아니라 금나라죠, 금나라.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요. 니은번은 금나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개경 중심의 문벌귀족 세력을 대표했다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개경파 인물들 그들의 주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리을번 편년체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네, 기본적인 문제인데 삼국사기는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삼국사기 인물 중심 기전체 그리고 아직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기전체는 인물 중심 본기 세가 열전인데 우리는 본기는 있는데 세가가 없고 그리고 열전이 있다. 여기까지 심화시켜서 대비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네, 1번이 되겠고요. 2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 차례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묘종초를 설법하기를 좋아한다.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다. 완벽한 중복 사료죠. 네, 그래서 기출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사료가 출제가 됐었고요. 3번은 우리 고려시대 단독 문제 출제되는 승려 가운데 누구 얘기냐면 이거는 요새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 요새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참회를 강조하는 법화신앙, 참회. 첫 번째 키워드죠. 그리고 진울의 결사에 대항하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대항하는 이유가 이쪽은 조계종은 선종에 가깝지만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교종에 가까운 천태종 쪽이다. 근데 천태종 쪽인데 백성들이 왜 좋아하는가라고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도 사료로 참회를 준 다음에 정답을 정토로 갔었거든요. 정토. 하층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정토 신앙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인물 대 인물로 매칭을 시킨다면은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 최우랑도 매칭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봤었죠. 그래서 관련된 단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강진의 토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백년사를 결성했다. 네, 1번이 맞죠. 백년결사. 네, 지금 현재는 강진 만덕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교계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네, 서울시에서 몇 차례 출제가 된 지문이고요. 뭐 파급돼서 경찰 시험에도 한번 출제가 됐죠. 네, 그래서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던 것은 보우고요. 앞으로 보우 같은 인물은 보우. 네, 보우는 그냥 구산선문의 통합을 주장했다, 임재종이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가 누구 때냐면 공민왕 때죠. 그래서 공민왕 때 왕사로 활동했었다라는 경력까지 함께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의 시험 문제는요. 네, 그다음에 교관겸수 하면은 의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노점수는 진울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사료 남북 합의 쪽 얘기인데요. 4번. 네. 또 통일 관련된 정책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통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도 노태정부의 기본합의서, 그리고 나서 2000년에 6.15 선언, 요거 세 개가 메인이고 통일 관련된 시험 문제에 99%는 여기서 다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쪽에 나온 사료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꼭.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다. 남북 간의 화해, 그 다음에 교류협력,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그래서 불가침하는 내용이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조항을 볼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라는 문장을 딱 봤을 때는 그것만 봤을 때는 쉽게 고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딱 그런 문제죠.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썼죠. 왜 불가침인가?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어떻다?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기 때문에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제 91년도 기본합의서고요.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절위원회 나와 있는데 조절위원회 나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조절위원회는 7.4 남북 공동성명. 그럼 요거랑 매칭시켜서 비교하면 기본합의서는 연락사무소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은 네, 2000년 6.15니까 김대중 정부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북방 외교.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그다음에 소련, 그다음에 91년도 사건이 있고 이어서 92년도에 이제 중국과도 수교했다. 그래서 북방 외교,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단군 조선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옳은 것은 나 있는데 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네, 아예 좀 특이한 책이 2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건 중종 때 쓰여진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이제 나머지는 속어법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에 나머지는 뭐 다 중요한 책들이죠. 삼국사기는 왜 삼국사기겠어요? 삼국만 다루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려실기술은 우리 이렇게 봤었죠. 조선왕조의 야사를 참고해서 정치 문화사를 정리했다. 그렇죠? 시험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안정복의 열조통기랑 계속 문장을 섞어서 틀린 지문을 여러 차례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출 안에서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고려사 전료는 고려사죠. 그렇죠? 네, 고려사를 편년체로 쓴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2번. 2번.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전개된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국학연구 책들이 쭉 나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 이름과 책 이름은 일단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후기에 해당되는 것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출발할 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어느 왕이 어느 업적을 뭘 했는가 제도의 완성 단계들을 묻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후기 쪽은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왕이 뭘 했다라는 것도 뭐 출제가 되긴 하지만 출제 포인트가 또 달라지는 게 이제 문화, 사회, 경제 같은 걸 묶어서 출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 그 다음에 책 이름, 그 다음에 시기가 언제인지 요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였고 유희의 업문지, 그 다음에 이의봉의 고금성림 네,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모의고사에서 이제 적중된 내용인데 한치우는 근데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한치우는 해동역사 많이 봤잖아요. 한치우는 해동역사. 항상 문장은 제가 한 문장 출제된다 그랬죠. 네. 다양한 외국 자료를 참고한다. 다양한 외국 자료를 참고한다. 다양한은 바꾸면 500여 종이라고 바꿀 수도 있고 외국이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외국은 주변 국가죠. 중국과
일본. 그래서 항상 이렇게만 출제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만. 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요. 기어는 뭐냐면 우리 공TV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했던 인물인데 허목이라는 사람이에요. 허목. 예송 논쟁할 때 서인 쪽에는 송시열이 있었다면 남인 쪽에는 허목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목이라는 인물의 이제 기연, 우리 모의고사에서 몇 차례 다뤘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면 이종이는 동사, 네, 많이 봤던 거죠. 이종이는 동사, 고구려사. 그 다음에 유득공은 발해고 발해사. 두 책의 공통점은 묶어서 우리 역사의 시야를 만주까지 확대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6번 문제는 정답 3번 네,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은 우리가 지도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 지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보통 지도가 안 나올 때는 위치를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원간석기 뺏겼던 세 영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비령 이북 동령부 그 다음에 제주도는 탐라 총관부 그 다음에 빗금치는 이 지역이 쌍성 총관부 이 쌍성 총관부는 두 지역은 충렬왕 때 우리가 반환을 받았죠. 근데 안 좋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에 무력으로 우리가 수복을 하는데 그 왕이 바로 공민왕이죠. 네, 일반적인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민왕 관련된 건데 과전법은 우리 조선 건국 1년 전 1391년도에 공양왕 때고 그 다음에 철령이 설치, 네, 이거 우왕 때죠. 그 다음에 이승유의 제왕운기,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앞서서 있는 게 삼국유사 충렬왕 때 이것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 근데 전민변정도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재작년에 전민변정도감이 시험에 법원직 쪽에서 나오면서 이 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그 가장 이제 자세하게 물은 그런 사료가 나왔죠. 사료가. 네. 그래서 얘기 드렸다시피 공민왕 때 시험에 전민변정도감이 묶여서 출제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도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4번. 근데 앞으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전민변정도감이 공민왕 때 최초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최초는. 왜냐하면 원종 때 설치 폐지, 그 다음에 뭐 충렬왕 때 설치 폐지,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설치 폐지, 우왕 때 설치 폐지,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는 기관인데 시험에서는 공민왕에 집중돼서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것도 타 시험에서 한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네, 7번의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 네, 요거는 시기의 키워드 관련된 문제인데요. 8번. 자,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1번에 소라고 불리는 특수 지역에서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네, 우리 특수행정구역을 얘기할 때는 특수행정구역. 자, 통일신라 때 향부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소가 있죠. 소는 뭐한 지역이다? 수공업한 지역이다. 그리고 무신집권기부터 이게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죠. 그 대표 사례가 공주 명학 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모강쟁기 몽골과 싸우는 과정 중에 공로가 있었던 충주 다인철 소가 있었습니다. 소.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가면 모두 다 일반 군현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후기 때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상업자본과 도고 있습니다. 독점적 도매상이. 우리 대표 사례로는 대표 사례로는 이미 한 차례 출제가 됐던 허생 그리고 아직 출제가 안 된 경강상인 출신 손도강 이런 것들이 사료로 잡힐 수 있다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작물의 재배에 맞고요. 그 다음에 금광, 은광 개발에 몰래 체결한 잠체까지 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려시대 토지제도. 일단 고려 토지제도는 전지와 시지를 준다 해서 전식과라고 하고요. 전식과 쪽의 문제, 과전법과 비교하는 1차적인 문제 또는 최근에는 문제가 이런 게 더 많죠. 전식과가 총 3단계인데 시정, 개정, 경정 세 개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일반 문제가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육품 이상의 관리는 전식과 이외에도 공음전을 받아 오품이죠. 네, 이건 거의 주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식과에서는 몇 등급이다? 네, 18등급이죠. 전식과와 과전법의 공통점이죠. 둘 다 18등급이었죠. 그 다음에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공신, 군인, 그들의 공로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역분전을 지급했다. 네, 맞습니다. 키워드는 공로를 논해서 상을 행한다. 논공, 행상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키워드는 써드릴게요. 논공, 행상. 그래서 인품은 고려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현대사 쪽의 문제인데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 유의하여. 네, 요거는 무슨 회담이죠? 그렇죠. 카이로죠. 카이로. 카이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열강의 회담 얘기할 때 카얄포 그 가운데 단독으로 사료 그리고 지문 출제 가능한 것은 카이로죠. 카이로. 그래서 카이로 회담은요.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43년도예요. 43년 11월 달인데 나머지는 45년인데 이거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패망이 거의 확실하죠. 시간을 끄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이 열강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카이로였다라는 거. 카이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에다가 누가 왔냐 그러면 미, 영, 소는 안 오죠. 네, 스탈린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카이로 너무 멀다. 네, 얄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영 중입니다. 중. 그래서 이게 지금 가에 해당되는 얘기, 카이로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나번에 보시면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미소공의 설치를 얘기했던 것은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되겠죠. 그래서 나번에 해당되는 것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네, 요게 나번에 되겠죠. 나번. 임시정부 수립한다. 신탁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미소공의를 만들겠다. 그럼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자, 포츠담에서 틀렸죠. 카이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결정에는 네, 모스크바 삼상회의 할 때 여기 삼상은 미영소가 맞죠. 미영소. 그리고 신탁 얘기할 때는 하나의 국가가 추가된다. 그게 바로 중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기본 지문에서 정답이 갈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결정에 따라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니죠. 네, 여기는 좌우합작위원회 결정을 구성한 적이 없죠. 여기. 그 다음에 8.15 해방 직전에 발표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해방 이후고요. 네, 요건 직전이라고 보기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43년도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15세기 조선 초의 왕의 업적이고요. 왕권 강화 중앙집권 체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니까 이제 마지막 줄이 이제 가장 큰 힌트인데 과전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1번. 네, 11번은 15세기 세조의 업적을 묻는 이제 단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국대전 완성은 성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불교를 예외적으로 띄운 사람이 조선에는 3명 있죠. 내불당하는 세종. 그렇죠? 그 다음에 간경도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서 세조. 네. 그리고 이제 명종 때 문정왕후 지원. 네, 이게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은 틀렸고 2번이 정답이죠. 간경도감. 그렇죠? 간경도감 경전을 간행하는 임시기관 이거에다가 경천사탑을 이어서 네, 원각사탑이었다. 원각사. 원각사탑은 워낙 원각사제 10층 석탑. 네. 네, 이건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이거. 네,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까지는 맞는데요. 사관원 독립이 잘못됐죠. 네, 요거는요. 태종입니다. 태종.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마도주와 계해 약조를 맺어서 배를 50척으로 제한했다. 제한무역 실시한 세종이죠. 네, 요거는 광해군 원년의 기유약조랑 비교해서 봐야 된다까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네. 12번 보시면은 미출친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있는데 조선 문화사에서 사상사 문제를 내면은 이황과 이 비교 문제가 제가 100%라고 얘기 드렸죠. 이황 이 비교. 근데 선지 자체는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게 없다.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이쪽에서 사료의 강을 둘 것이다라는 건데 요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근데 사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번 노출이 됐던 사료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치러진 이제 교행에서 같은 사료가 노출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인물의 성향을 봤을 때는 이황은 군주가 알아서 하세요.
그림책 그려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그림. 10폭밖에 안 되는 종이에 그림과 도예 이걸 섞어서 쉽게 표현했다. 스스로 학습하소서.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성악집 요약서 책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릴게요 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요. 이는 뭘 강조하냐면 대학을 강조하죠. 대학. 그래서 지금 사료를 보시면 이 책은 왕과 사대부를 위해서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통설, 수기 쭉 나오고 정치 이론서인 대학 연의를 보완하였다 쭉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시면은 경과 의를 근본으로 실천성 얘기하면 이제 조직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승과 8차례 편지를 통해 4단 7정 논쟁을 펼쳤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황입니다. 이게 바로 4단 7정 논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노장 사상의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노장 사상 들어가면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노장 사상 얘기 나오고 기 쪽 얘기 나오니까 기 얘기하는 인물 가운데 선구자적인 인물들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선구자는 누가 있다? 조식과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서경덕이 있더라. 그래서 이쪽 인물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가 조금 까다롭지만 노출이 됐었고 또 하나의 힌트는 이제 대학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건 이제 대원군 얘기죠. 대원군. 자, 그는 만동묘와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했다. 이게 쭉 나오고요. 자, 1번 갑오개혁 당시 군국기무처 총재관으로 활동했다. 자, 이건 누구죠? 우리 군국기무처는 갑오개혁 1차 얘기가 되겠고 거기 관련된 핵심 인물은 김홍집, 그 다음에 부총재는 내암운동판 박정양 초정부적기구다. 이런 것까지 쭉 봤었는데요. 1번은 김홍집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한 차례 나왔던 기출지문인데 갑신정변 당시 청군의 원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온건파들 얘기죠. 온건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모곤란 직후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대원군만 따로 봐서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대원군의 인생을 봤을 때는 63에서 73까지 권좌에 있었다. 그랬는데 73년도에 고종이 친정 선포하면서 하야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내려간 대원군이 두 번 정계에 복귀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언제냐? 이모곤란 때다. 이때는 정확하게 32일이죠. 한 달 정도. 그렇죠? 한 달 동안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며느리의 정책을 거꾸로 돌린다. 통리기무함을 없애고 그다음에 오군영 부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요. 정답 3번 지금 보시면 이모곤란 직후 한 달 동안 권력을 잡았을 때 통리기무함을 폐지시켰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화수화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대원군의 정책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대원군에. 우리가 대내 그다음에 대외 정책을 분리시켰는데 대외 정책 같은 경우에는 병제, 병오신, 척화비 건립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정척사 주장하는 유생들이 좋아하죠.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대내 정책 봤을 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원 철폐, 만동묘 폐지. 유생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외 정책으로 한정했을 때는 지지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써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까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연통제를 운영했다,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맞죠? 국내랑 연락하고 통해서 애국공채, 독립공채를 팔아서 예산확보를 그 다음에 국내에서 정보를 빼왔다라는 거고 만주 지역의 무장투쟁 세력들도 참여했다는데 당연하죠. 우리가 임시정부를 처음에 얘기할 때 임정이 1919년에 처음에 야심차게 출발했다. 밑에다 쓸까요? 14번. 임정이 출발할 때 야심차게 처음에 출발을 상하이에서 하고요. 19년에 야심차게 출발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게 위치가 상하이라는 것은 외교론에 치중을 한다. 근데 외교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항상 판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교랑 그다음에 군사인데 외교에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군사도 없는 건 아니다. 그때 나왔던 게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그들이
서간도 지역 가서 서로 군정서,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 가서 북로 군정서. 그래서 이름이 통일적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만주의 무장투쟁 쪽들도 전부 다 참여하는 거고요. 네. 그죠? 1번, 2번, 3번은 네, 정확한 지문이고 4번이 문제인데 임시의정원 구성. 네, 저는 여기가 약간 이제 변화가 이제 좀 캐치되는 파트긴 한데 임시정부 쪽에서 지금 근 한 2년 정도 되는 문제들이 한 2년 정도 했죠. 2년간 출제된 작년, 재작년 출제된 문제들이 어땠냐면 임정을 우리가 역사를 쭉 봤을 때 상해기가 있고 이동기가 있고 그리고 40년 충칭의 정착기가 있는데 여기에 주목하는 문제들이 좀 보였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으로 확산되는 것도 좀 보여주는 게 임시의정원 같은 경우에는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달이에요. 4월 달. 그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다음에 구성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논의를 거쳐서 임정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사건입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정부 수립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네,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초기 국가 쪽의 문제고 1번 기억본 보겠습니다. 농경이 발달하고 어물과 소금 등의 해산물이 풍부하다. 이건 바닷가 쪽에 몰려있는 옥저동해역이죠. 근데 지문 보니까 10월의 동맹은 네, 요거는 용맹하다, 고구려죠. 틀렸죠. 네, 그다음에 권리만 12배. 네, 이거는 부여.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인데 니은번에 보니까 밑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형사치수제. 네, 요것도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간단하게 2번이 되어 있고요. 15번의 정답은 2번. 그다음에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C족의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동해 쪽에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구급에 한 사람씩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요거는 삼안 쪽에 천군소도 재정 분리가 되어 있고요. 상가 고추가 등이 제가 회의를 열어서 국가 대사를 결정했다. 이거는 상가 고추가 이거는 고구려 쪽 얘기 되겠죠. 네, 그래서 15번은 네, 간단한 초기 국가 쪽의 문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에서는 좀 평이하게 출제되는데 초기 국가는 네, 올해 시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이건. 네. 자, 그럼 이제 16번. 16번은 삼국 통일 과정인데 16번 조금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문제네요. 삼국 통일 과정 보시면은 나당연합군이 백제 평양성을 함락시켰다 순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본 뼈대가 있잖아요. 기본 뼈대. 그래서 그 뼈대가 먼저 첫 번째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동맹 체결한 상태에서 누구부터 멸망? 백제 멸망. 그리고 백제 부운동이 쭉 있다가 백제 부운동의 종결이라고 보는 게 취리산 회맹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회맹 이후에 고구려를 쳐서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서 나당 전쟁, 그 마지막 전투는 매기 전투. 그래서 통일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그냥 매칭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 함락은 네, 여기 고구려 멸망 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소성 기벌포 얘기는 나당 전쟁 마지막 사건이죠. 매기 전투. 그래서 나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백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비성이 함락됐다. 다는 백제 멸망이죠. 그리고 백제와 외연합군이 백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계백 해서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바로 백강 전투였었죠. 네. 같은 해지만 조금 빨랐던 게 계림도 독부도 있었습니다. 계림도 독부. 네. 여기는 우리가 굉장히 강화시켜서 공부한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 풀기는 굉장히 수월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순서대로 가면은 다라 가나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6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네, 17번은 요걸 좀 지운 다음에 볼게요. 네, 이쪽을 지울까요? 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해군 재위기간 중에 추진된 정책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지대장과 호적을 새로 정비한다. 그렇죠. 전후 복구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17번. 네. 전후 복구 사업. 공납제도 문제점 대동법. 그렇죠. 즉위 첫 해의 대동법의 시행.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활약한 충신과 연료를 조사해서 추앙했다. 네, 요거는 우리가 확인한 짐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짐이 되어 있고, 네 번째 군사제도는 엄청 봤죠. 네, 군사제도. 군사제도의 경우에는 15세기 세조 때 진관체제 맞죠? 근데 16세기 군역의 문란으로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 재승방약 체제. 그렇죠? 그리고 임진왜란 거치고 재승방약 체제가 무너지면서 소고법을 실시하고, 그래서 정군수가 확보가 되면서 진관을 다시 복구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고요.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전봉준 공초문이 되어 있고요. 신문자, 작년 3월에 무슨 사연으로 고부에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자, 이거는 고부밀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흩어져 돌아간 이후에는 무슨 일로 봉기했는가.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1차 봉기죠. 네, 그 다음에 가 이후 다시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 가에 들어갈 사건은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 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사건은 전주화약. 그럼 전주화약 이후에 봉기를 했으니까 2차 봉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밑에 내용을 보면 일본군이 풍도에 청군을 공격하면서 성립했다. 이건 청일전쟁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 교정소, 교전소, 사례소, 그 다음에 교정소. 네,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 쪽의 키워드죠. 네. 그 다음에 집강소 및 폐정개혁에 대한 폐정개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네, 전주화약 얘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물포조약을 근거로 실행한 것이다. 아니죠. 재물포조약은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 주둔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재물포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번 문제. 네. 현대사 문제긴 한데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눈 것은. 먼저 기억번이요. 우리는 이른바 4.13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4.13 호원조치 얘기죠, 이건. 그렇죠? 6월항쟁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니은번 시민군이란 표현. 시민군. 네. 그래서 시민군 요거는 자 79년도 79년도 유신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얘기. 유신 무너지고 나서 민주화가 찾아오나 싶었는데 신군부가 등장했고요. 12.12 사태로. 여기에 대한 저항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80년 얘기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디귿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6.29선이 되겠죠. 그래서 신군부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을 잡고 전두환 정부가 이제 이어서 탄생을 할 텐데 그 전두환 정부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죠. 네. 4.13 호원 조치로 직선제를 개헌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항이 바로 6월항쟁이 있을 거고 6월항쟁. 그리고 6월항쟁의 성과물로서 얻어낸 게 차기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9차 개헌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지금 현행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 순서와 여기 순서를 이제 결합한 현대사 쪽의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제일 빠른 건 니은, 그 다음에 4.13 이후에 나중에 6.29 선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협약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 보시면요. 한국 정부는 통감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통감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다음 마지막에 또 나와있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건데 이게 바로 차관 통치죠. 차관 통치가 결정된 것은 3차 협약,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요거는 시기가 1907년도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했던 그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한 차례 시험에 국가직에도 나오긴 했는데 얘기 드렸던 게 그때부터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죠. 옛날부터. 차관 통치인데 차관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통감부의 권한 확대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했고요. 네, 이게 190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것들 보면 13도 창의구는 네, 정밀병이니까 이후 사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얘기는 자 의정서 이후에 1차, 2차, 3차 할 때 2차는 을사 조약에 대한 고종의 저항이죠. 대한매일신보에 친서를 발표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헐버트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헤이그 특사인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강제 퇴위를 당하고 3차부터 누가 아들인 순종이 체결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는 지금 이 사건보다는 앞에 와야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2번. 네, 그다음에 군대 예산 네, 나오죠. 네. 한일 신협약 네, 3차 협약의 부수각서고요. 그다음에 경찰권 박탈은 네, 요거는 1909년도에 사법권 강탈 기후각서. 그다음에 이듬해 10년도에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간단한 순서 문제가 되어 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기본 해설들을 모두 다 마무리했고요.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하긴 했는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다음에 제 카페가 있고 앞에 우리가 언급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제 이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은 문동균 공식 사이트가 뜨는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은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